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동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 선택이 있어서는 아이들의 몫으로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 선택의 그 폭, 넓이, 더 넓게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십진분류의 그 세계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십진분류 독서법 그리고 십진분류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두 딸은 책을 볼 때, 아니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제가 십진분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세상을 분류해 놓은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분류 체계들을 살폈었습니다. 직업 분류의 방식도 살폈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살폈는데 십진분류만큼 체계적이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는 분류 체계는 없더군요. 그 개념을 통해서 세상에 도대체 어떤 영역, 제가 항상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외워보세요. 지금 저는 그 10가지 총리뿐만 아니라 100가지 강목의 주제도 외우고는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류와 강목 외우게 해보세요. 이 외우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그 내가 알고 있는 10개의 영역, 10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게 초기 값으로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역할을 기본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분류체계입니다.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화, 900 역사. 10개 외우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 10개 영역으로만 나눠 볼 수 있다고 해도요. 독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째,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철학에 대한 책 볼까요? 철학 안에는요. 심리학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상에 관한 책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종교에 대한 책을 한번 볼까?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사회과학에 대한 책을 볼까? 여러분 사회과학 안에는 경제, 경영, 통계, 뭐 교육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그냥 10개 분류체계만 알아도요. 우리의 어떠한 그 세상의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편향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기준만이 아니라 100가지의 강목, 1000가지의 요목, 그리고 수만 수십만의 세세목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아이들한테 직접 스티커도 붙여보게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제작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3살, 4살 때부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그런 스티커를 가지고 놀고 십진분류라고 하는 것을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첫 번째는 동기부여, 내적 동기. 어떠한 의무에서가 아니라 원함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십진분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의 틀로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과 기술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좀 성경 암송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암송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저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서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그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 대전제를 보면은 해야 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암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을 강화하고요. 학습적인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적인 어떠한 그러한 효과를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야 문서로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암송으로 밖에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고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이 문자로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금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기라고 하는 기본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몇 가지 발췌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암송이 내가 구절 암송한 것 있잖아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어떤 걸맞게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제 딸들에게는 암송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암기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속에서 캠프를 여러 번 한 적은 있지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읽기를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그것을 읽고 요약하고 함께 나누고요. 지금도 월, 화, 수, 목, 금 아침에 19시부터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제 설교는 없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요약하고 함께 글을 쓰고 함께 발표하고 물론 제 마지막에 그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견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짚어주는 과정으로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암기 그리고 또 이 속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무언가를 읽는 그 습관과 태도가 그냥 기본기로 가장 잘 깔려 있는 사람의 그 다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읽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기가 잘 돼 있지 않고 일상이 아닌 사람에게 때로는 방법으로 기술로서의 그런 뭡니까 속도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암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유익만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읽기가 암송보다 낫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후 그 관계 우선되어야 될 것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송 되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독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독서는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문자는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부모가 말로 들려주면서 외우게 하는 것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읽게 하십시오. 충분히 읽게 하십시오.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암송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내 말로 요약하고 이해한 뒤에 레토릭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암송한다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방법과 기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돌잔치 때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죠. 여러분 저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지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줬습니다. 제자들이 호화를 위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러줬고요. 그리고 아내의 스승이 또 호화를 위해서 시를 짓고 글을 써서 여러분 그 글이란 건 뭡니까? 이 모임 이전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돌잔치를 했습니다. 3세 때 사진은 제가 책을 읽어주는 저거는 거의 뭐라고 하죠? 아내가 만약에 읽어준 그 시간을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내는 정말 아이들에게 글을 띄고 저에게 독서 지도를 받기 전까지는요. 아내가 거의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잘 감당해 줬습니다. 그냥 저는 연출한 겁니다. 그래도 가끔 연출해 줬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책 읽어주는 그 부분은 아내에게 맡겼지만요. 호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거의 100% 독서 지도 교육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고 때로는 놀아주고 아내가 책 읽어주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함께 대화하면서 밖에서 몸으로 놀아주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5세 때 여기 분당에 와서 항상 제가 앉아있고 엄마가 앉아있고 공부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요. 호화도 책상 하나 주세요. 그 위에서 그림책을 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지금 사진에서는요. 퍼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15세 때 15세면 중학교 1학년입니까? 그때 함께한 사진도 찍혀 있고요. 16세 때 저때 캐나다에 안식년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 호아와 함께 지금 가방을 맨 것은요. 캐나다 가서도 바로 주지스 도장에 이렇게 가입 신청을 했고요. 등록을 한 뒤에 일주일에 한 3-4차례는 운동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독서 지도에 있어서 주지스는 어떤 포지션이냐면 여러분 독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근데 지성의 영역 그리고 독서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무언가 그 과정의 진보를 인정받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일찍 때로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자신의 과정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호화가 좀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짓수 체육관에서 인정받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어른 친구들과의 그 관계는 그가 혼자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독서를 하는 학습을 하는 거기에도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봐요. 왜? 나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어른 친구들 체육관을 가면 만나는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호아에게서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17세 머리를 폴란드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하반기 때 9월 2일 날 폴란드를 갔고요. 3개월 동안 혼자 있다 왔죠. 그때 집에서
저하고 지금 영상 통화하고 있는 그 폰을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머리를 자르고 왔나 봐요. 17세 딸의 첫 번째 독립 여행, 폴란드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읽기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3개월 동안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체육관에 가서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몸 풀고, 그 다음에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트에서 물건도 사보고, 카페 가서 그리고 뭐 책 읽고 뭐 하다가 옆 사람에게 말도 걸어보고. 어찌 보면 그게 전부였어요. 3개월 동안.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너가 읽기와 쓰기를 통해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룬 그 한국어, 모국어로 준비된 사고력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어를 알지 못하면 외국에 나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외국어의 소중함을 느껴라.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처절하게 느꼈죠. 그리고 18세 때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건 19세 때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새해가 되기 전 그때 뭐 네컷 무슨 이렇게 현상소 가갖고 사진 찍었던 그 영상이고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함께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이제 20살 호화는 지금 현재 웅달 책방에서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웅 대표와 함께 세운 그곳에서 또 함께 단순한 직원을 넘어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호화가 거기에서 출판사 프로비나인에서 또 어떤 그런 편집인으로서 또 그리고 이사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 거죠. 지금 20살인 호화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 분야의 정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 분야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책 너머의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질의하고 응답하며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지금 20살이 될 때까지 잘 준비해 왔던 것 같습니다. 호화와 지금도 하루에 보면 1시간 정도 그 이상은 아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말고요. 가족이 모두 잠들고 저희 둘 다 좀 야행성이 되는데, 호화가 자신의 방에서 내려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선 성공했다. 여전히 앞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살이 된 딸과 함께 진솔한 대화,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고민들, 그것들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아빠의 독서 지도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대전제를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 정말 중요하다. 의무에서 원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십진분류를 통해 세상의 그 폭넓은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방법과 기술에서는 도리어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암송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속독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읽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기본기로 다루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본기와 함께 병행되는 암송 값집니다. 더 많은 시간 읽기에 둬야죠.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가치관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무언가를 읽고 눈에 보이는 그 보는 읽기가 아니라 내면을 읽는 거죠. 전제를 읽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는 거죠. 행간을 읽는 거죠. 암송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물론 그리고 그것을 묵상의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크게 동기와 내용과 방법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제가 아빠 된 입장으로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아빠 된 이들 그리고 어머니 된 이들에게 주저리 한 이 이야기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떠한 그러한 그 연대기적인 그 시간 속에서 자녀도 변화와 성숙하겠지만 우리 부모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50을 넘은 저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요. 55세, 60세, 전 70세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그게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제 나름의 노력이 좀 더 질적인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영상 하나 올리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유튜브 분명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잘 활용해서, 특별히 트리비움 이 독서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욱더 성숙해 나갈 것이고, 변화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단순히 뒤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그리고 그 앞서간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라오라,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생의 관계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 서로에게, 저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그러한 기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